안녕하십니까. 비대면 강의입니다. 업무상 재정의와 분류, 즉 직업병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직업병에 대한 그 개념을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네요. 직업병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나요? 직업이 원인이 되겠죠. 해서 그 원인이 되는 직업에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어떤 작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사회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능력과 여건에 따라서 실로 많은 종류의 직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1인 투잡이 그 이상 포자까지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 동일한 업종에서 어떤 작업이라 할지라도 작업 방법이나 취급 물질이 달라서 작업 환경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직업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하튼 그 직업병은 산업 발달에 의한 기대하지 않는 부산물이지만은 또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2022년 1월 27일인가 23일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그 원인을 찾아서 책임자가 대부분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졌죠. 근데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모든 책임은 사업자한테 갑니다. 근데 1월 27일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렇게 강하게 밀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혁명 때 보면은 증기 기관차라든지 그 당시 또 방직기계 그래서 1760년경부터 1830년경에 거의 그 70년 사이에 유럽을 중심으로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인해 가지고 직업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기원전 그 히포크라테스 이 시대에 보면은 이미 우리 심폐증 그리고 연중도 기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1700년
라마진이 그의 저서가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저서 노동자의 질병이죠. 그의 저서에서 수십 종의 직업병을 소개하는 책자로 유명하죠. 근데 저도 지금도 느끼지만 이 저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1700년대에 쓰는 이 저서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직업병으로는 이제 진폐증과 연중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들 질병도 결국은 산업에 기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하자원을 얻기 위해서 또는 광산을 개발되기 전에나 아니면은 연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기 전에는 이러한 직업병의 발생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죠. 그랬던 것이 요즘에 와서는 흔한 직업병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직업병의 발생 요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상의 모든 물체는 그 물체가 이치한 환경과의 접촉을 피할 수가 없고, 또 그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생물의 경우에는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서 그 환경에 적응을 가능할 때 개체의 생명이라든지 종족 보존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결국 고사될 수밖에 없죠. 사멸이 이게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물리학적 환경에 대해서는 주로 생리 기능의 변화를 가지고 적응하게 되죠. 생물학적 환경 아니면 미생물에 대해서는 면역 기능을 동원해서 적응하게 되고, 사회 환경에 대해서는 정신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적합한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걸 한번 주로 생리 기능의 변화, 그리고 생물학적 환경은 미생물, 동원해서 적응하게 되고, 사회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정신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업무상 재해 정의와 분류를 보니까 첫 번째, 근로자들이 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한 상병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은 거죠. 두 번째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에 시행됐던 거, 그리고 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을 보면은 업무상 재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 밑에 보면은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장애나 사망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분을 한번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를 보면은 업무상 재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세 번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집에 관리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네 번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 다섯 번째, 휴식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 이거 뭡니까? 업무상 사고.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건 당연하겠죠. 근로계약서 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시설, 기기, 장비, 기계 다 모든 거에 해당되겠죠. 그 시설물에 의한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특히 이제 프레스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과정에 관리 부실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몰딩이 상층에 있던 몰딩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람을 치는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손가락을 절단되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그리고 그에 준한 교통수단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경로인데, 자, 출근은 제대로 했어요. 근데 퇴근 시간에 그 경로로 퇴근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그 경로를 이탈할 경우, 이탈해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이때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불인정이 됩니다. 그때는요. 그때는 어렵습니다.
어, 사례를 하나 드리면은 예전에 모 회사에서 여직원이 이제 그 세무 업무를 보려고 이제 세무서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서로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필요한 서류를 사무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가지러 가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업무 중에 사고인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필요치 않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잠깐 경로를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이탈한 과정에 또 담배를 피우다가 앞차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못 해주죠. 결국은 본인 부담 반, 회사 부담 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을 해주지만은 늘 하던 대로 회사에서 집, 집에서 회사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시 보면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는 행사나 행사 준비를 할 때 발생한 사고, 특히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회사에 사장님 지시하에서 모든 직원들 나와서 어떤 체육 행사를 했다든지 이럴 때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은 당연한 거죠. 휴식 시간 중에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이 모든 것은 뭐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을 해줍니다. 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업무상 이제 질병입니다. 업무상 사고에서 업무상 질병, 즉 직업병이라고 하죠. 직업병. 뭐 우리가 직업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잠깐 보면은 다시 뒤로 넘어갈게요. 배인제는 주로 어떤 직업병이 발생되냐면 백혈병, 그리고 성면, 성면은 악성 중피종, 분진하면 대표적인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분진은 진폐증, 크롬은 우리가 2과, 3과, 6과 총크롬산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직업병 관련 비중격 천공 주로 몇 가입니까? 6가죠. 이런 직업병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조금 이따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때 할게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업무상 질병, 직업병. 자, 첫 번째 보니까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정의에 의하면은 직업병이란 뭐냐 이거죠. 직업병이란 뭘로 어떤 거로 생각해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자, 직업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직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인해서 직업적 노출과 특정 질병 간에 명확하거나 서로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고와 다 5가지 그와 달리 저농도로 혹은 조금씩 장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노출돼서 생길 수 있는 질병, 또 저농도로 장시간에 노출되기 때문에 작업 환경과 질병과의 인간관계가 매우 규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좀 더 볼게요. 자, 여기서 업무상 질병이라고 되어 있네요. 업무상 질병으로 명명한다. 자, 업무상 질병 다음 가지 명시하고 있다. 즉, 직업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명하고 있으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또는 제44조에 나와 있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 또 37조에 나와 있는 업무상의 재해인정 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어떻게? 이렇게요. 그래서 업무상 질병, 그 첫 번째 보면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그리고 두 번째, 물리적인 요인, 화학적인 요인,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세 번째, 직업암. 참 많죠. 직업암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직업성 암을 보면은, 첫째, 보통 이제 기존에 한 9종 정도 있습니다. 9종 정도 있는데, 9종이 뭐냐면 온발성 상피암, 이게 뭡니까? 피부암이죠. 폐암, 원인이 주로 이제 제1위가 해볼까요? 안에 1위가 뭡니까? 담배죠. 2위가 뭡니까? 라돈. 그리고 후두암, 또 비강이나 부비강, 틀렸습니다. 죄송.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벤젠 같은 루케미아, 백혈병, 그리고 다발성, 돌수, 종, 성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 악성, 중피종, 간암 등 이렇게 기존 9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12종이 또 있어요. 직업성 암 중에 이렇게 9종이 말고 뭐가 있냐면은 난소암, 식도암, 침샘암, 참 암 종류도 많죠. 이암, 유방암, 대장암, 뼈암 들어보셨죠? 신광암, 방광암, 갑상선암,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등
이렇게 추가 12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이항과 유방암은 이런 경우에는 주로 방사선과 같은 특정 뭡니까 바람 환경에서 장시간 동안에 노출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확인, 이때 확인이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못 받습니다. 이거 직업성 암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기존에 9종이 있고 추가적으로 12종이 더 있습니다. 총 21종인데 이 중에 이암과 유방암은 방사선과 같은 어떤 특정 바람 환경에서 장시간 동안에 노출로 인해 가지고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한 힘을 가해서 하는 직업, 내장 탈장 같은 거, 즉 근골격계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5번째,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형 사고 같은 거 있겠죠. 마지막 보면은 기타 노동부 장관 혹은 기타 업무로 인한 명확한 질병.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꼭 좀 좀 알아두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일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좀 쉬었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